지난 주말에도 윤석열을 정권을 타조하자라고 하는 가열찬 시민들의 집회가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만 특히 놀라운 건 이 교사분들이 본격적으로 현안 문제에 등장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도심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수만 명이 모이셨어요. 네, 그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으로 모였는데요. 지난 주말에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측 추산으로는 3만 명이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2만 1,000명이 모였고요. 집회는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까지 매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전날도 32도에서 37도까지 너무 올라간 폭염이었죠. 날이었는데 네, 아스팔트 위에요 저기가. 까만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더군다나 까만 옷까지 그러네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마 체감 온도가 40도는 훨씬 넘었을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 봐. 여기 끝까지 네. 여기 보이지도 않았겠지. 네, 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아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생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글쎄요, 나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분이 몇 분인지는 이렇게 모르겠으나 많아?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학부모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 또 교사 가족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영향력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학폭대장 이동관이 결국은 지명을 받고 서희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교사에 대한 엉뚱한 억측들과 헛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 사안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불씨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해자 학부모가 누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런 가해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지는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급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백이면 검찰, 경찰이 이렇게까지 언론까지 숨겨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심지어 가지고 오히려 더 까고 싶어졌어요. 네. 그 서희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누구지도 몰라. 응? 교장 선생 얼굴도 그렇죠. 몰라. 서희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 거기 교사들이라든지 담당 그 상관들 안에 간부들 이름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동료 교사들의 증언 같은 것들도 지금 취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교장이 나서서 뭔가 하지 않아요? 아니면 교장을 취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6년간 그 참. 교사분들 중에 극단 선택한 숫자가 100명이래요. 해마다 거의 한 20명 못돼 16, 7명의 교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건데 네. 그 중에 절반 이상 거의 60%에 달하는 57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겁니다. 근데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초등학생이 까불어봐야 얼마나 까불길래 아니 또 얼마나 속을 썩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동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처벌법이 뭡니까? 우리 교권 그러니까 교직 관련한 공부도 하셨던 자격증도 계시는 우리 문희정 교사님. 전 선생님이 아니죠. 저한테 그런 아니 그래도 얘기하시면 큰일 그건 나죠. 받았잖아. 교생 실습을 했잖아. 네. 그 취업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 아동학대 처벌법이란 게 뭐예요? 말로는 단순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1조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가지고 2023년 6월 28일에 이제 시행이 되고 2022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생긴 취지 자체는 아동을 보호한다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공공학교 안에서까지 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걸 악용하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아동을 혼내지도 못하고 잘못되어 있고 막 폭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으면 물리적으로 체벌이 가해지면은 사실 그것만 우리가 학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서적 학대라는 게 생겨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이 애들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나를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산만해라든지 너는 왜 준비물을 안 가져왔어? 라고 하는 당연한, 어떤 그 질책을 갖다가, 나 정서적으로 학대당했어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나를 쳐다봤을 때 흰자위가 유독 많이 보였어. 뭐 요런 아동 기준적인 그 판단에 의해 갖고 선생님이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어요 하고 신고하면 그 신고가 그냥 맥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제 뭐 조금 과장을 해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말만 듣고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그다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상식적인 부모들이죠. 근데 그 보통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애 말만 듣고 난리를 쳐놓고 심지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심지어 그 당시 같은 반에 있었던 아이들이 증언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면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의 그 제기 그러니까 불만 제기는 있을 수 있겠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보지 못했던 부분 안에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워낙 그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옛날에 많이 봤잖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진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나 이게 이제 최소한의 검증 결과를 갖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 일종의 경찰서에 신고되는 형법상의 뭐 폭력죄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신고를 받게 되면 네. 어찌됐거나 조사와 처벌 수준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교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가 44만 명이래요. 네. 초중고 합해서 44%가 20만 명 정도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성비가 거의 75%에서 80%가 여성분이래요. 인기가 없는 직업 남자들한테 그렇죠. 인기 없는 직업이. 그 여성 성별만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숙직이나 일찍도 지금 세우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뭐 성비의 불균형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이제 존중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극한 직업으로 점점 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아까 학습지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대접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엄청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일단 선생님부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선생님을 해? 그 극한 직업을 왜 해?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옛날에는 질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선생 질이라고. 선생질? 네. 말하자면 공부 잘해갖고 너 하는 게 그거냐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평생 그게 좀 뭐랄까 이 얻는 보람에 비해서 사실은 보람 때문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돈 때문에 했다 그러면 대부분 학원 강사를 하지 누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공교육이 이제 점점 무너지는 게
이제는 눈으로 확 드러나는 상황이 근데 돼버린 거예요. 정말 제 주변에만 해도 정말 대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졸업하고 나서도 교대를 다시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는 뭐 없지 않을까. 그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갈 때 영어 교육과가 전교 1등들이 모이는 부산대 영어 교육과는 맞아. 교육과가 부산대, 인기가 많았지. 영어 교육과, 교육과가 엄청나게 사범대가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수능 치고 나서 저희 친척께서 그 교대를 한번 넣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한테. 그때 보냈어요. 그때 갔으면 난리 났지. 네. 난리 났지. 나는 안 된다. 오래 못 다녔죠. 아, 못한다. 금방 그만뒀을 거야. 아무튼 현재 이게 이제 그 정부나 국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충하고 있는 양쪽의 권리를 들이밀어 갖고 이 권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등 조장을 만들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공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공교육에 대한 역할이 거의 이제 그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학교를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6년 다녀야 되고 3년씩 또 다녀야지 졸업증을 따야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뭐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는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것 이런 의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 옛날부터 좀 그렇긴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학원에서 뭐 시험풀이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생각해 보면 검사 정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모든 걸 다 법대로 가잖아. 그 법대로 하면은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는 처벌 안 받거든요. 애매한 거 사실은 학교에서 뭔가 일이 있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뭐 CCTV를 달지 않는 이상 CCTV 달면 그게 문제가 더 커지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동학대법이 제정돼갖고 악용되는 그러니까 악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어차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어떤 명박 정권의 일종의 장기적 플랜이 아니겠느냐. 공교육을 유명무실하기 위한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모든 게 학벌 유지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봐요. 즉 검사가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도 아무 검사는 안 됩니다. 서울대 출신 검사여야만 되는 거야. 그 서울대 출신 등에서 아무 서울대도 안 돼요. 강남 출신 고등학교나 파락군에서 나온 애들만 되는 겁니다. 네. 그 파락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 사립이나 이런 쪽을 거쳐온 애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뭔가 귀족 교육 같은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고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일부 오바지라는 학부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체벌을 해? 벌을 줘? 때려? 기합을 줘? 나는 그 꼴 못 보내! 라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 돈 있고 똑똑하고 갑질하는 부모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그게 합법적일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권 하락 내지는 교사의 보람을 망가뜨려 버린 데는 일단 MB가 있다. MB의 정책이 있다. 왜냐면 MB의 그 당시 교육 정책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등급제지. 지잡대나 어떤 그 하위권 대학들하고 상위권 대학의 출신자들을 구분하게끔 만들어가고 차별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있는 사태는 교사들이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가해 학생이라든지 또는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횡포가 줄어드느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민원이 줄었답니다. 지금이야 줄어서 조용하게 있는 거지만 확 줄었대요. 결국 나중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뭐, 거봐. 우린 괜찮네. 그러겠네. 갑질해도 결국 이기네. 이동관도 결국은 그거 학폭 밀어내고 그냥 높은 자리 가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교만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더 악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교사분들과 의식 있는 그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있는 교육 정책 자체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 수능 문제까지 한꺼번에 이게 다 엮여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정책인데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교육정책보다는 서희초등학교 그 주변에 있는 법조타운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학부모들이 갑질을 했는데 이게 선생들한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생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잡아내야 돼요. 이거 누군지 이거 터트려야 됩니다. 이거. 그나마 있었던 그 평준화 상황 하에서 특목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학생들, 엘리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대접하는 차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명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8학군 그 얘기도 나는 좀 웃겨. 아니, 그 강남 8학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강남 8학군 출신이 아니면 스카이가 씨가 마른대잖아. 어? 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번에 한번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그러니까 파헤쳐 봅시다. 그래서 서희초 그 학부모 그 누굽니까 그거? 어? 내가 뭐 누구냐고. 삼선 의원 얘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의심을 받고는 있는데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어. 고발당할까 봐. 그 사람 아니라던데 또. 아니, 그 사람 맞다던데? 그래요? 국짐당 삼선 의원 걔 맞다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끝까지 감추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럼, 아니, 언젠가가 아니야. 빠른 시일 안에 드러나야 되고, 이거 자체가 이동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지라는, 여러, 지 아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 아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아주 엄중한, 우리 그런 식으로 키워갖고는 내 자식이 결국은 사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군사부 일체는 도대체 어느 시대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